2026년 적금 넣지 마세요. 은행이 절대 말 안 하는 돈의 진실.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정기적금 만기 도래 안내드립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적금이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36개월 동안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총 1,080만 원.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받은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121만 원. 3년 동안 41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제 친구 하나는 똑같이 매달 30만 원씩 미국 S&P 500 ETF에 넣었어요. 3년 뒤에 그 친구 계좌에 찍힌 숫자가 뭔지 아세요? 1,4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300만 원 이상 더 번 거예요.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넣었는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적금이 아니라 돈을 잃는 행위였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돈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적금이 더 이상 답이 아닌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돈 관리는 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뭔가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적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금은 분명히 좋은 금융상품이었어요. 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분 연 2.5% 내외입니다. 우대금리 다 받아봐야 3% 초반이에요. 특판 상품 찾아서 이것저것 조건 다 맞추면 간신히 3.5% 받는 정도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물가 상승률이요. 2025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 정도였습니다. 근데 11월에는 2.4%까지 올라갔어요. 2026년 전망도 2% 안팎이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적금이자 3%에서 물가 상승률 2%를 빼면요. 실질 수익률은 겨우 1% 남짓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까지 떼고 나면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적금에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뒀다고 해도요. 실제로 늘어난 구매력은 몇만 원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 얘기 해주던가요? 절대 안 하죠. 은행 창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고요. 안정적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원금은 보장됩니다. 근데 그 원금의 가치는 보장 안 해줘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김밥 한 줄을 3,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 3,000원을 적금에 1년 넣어뒀어요. 1년 뒤에 3,075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김밥 가격이 3,060원으로 올랐어요. 겉으로 보면 75원 벌었는데 실제로는 김밥 한 줄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 전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돈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여러분 적금이자로 2.5% 주면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대출해 줍니다. 연 5%, 6%, 심지어 신용대출은 10% 넘게 받아요. 여러분 돈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 그게 은행의 이익입니다. 은행이 적금을 권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아니요. 은행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적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리가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나리오 1, 적금 연 2.5% 금리, 30년 뒤 총액 약 2억 6천만 원. 시나리오 2, 미국 S&P 500 ETF 연평균 10% 수익률, 30년 뒤 총액 약 11억 3천만 원. 같은 돈을 넣었는데 8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적금과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니,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원금 손실 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에 S&P 500이 약 19% 하락했습니다. 그 해에 투자했던 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S&P 500의 역사를 보면요. 192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려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 넘게 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30% 이상 폭락했고요. 근데 결국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더 올랐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S&P 500은 배당 포함 29%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20% 이상 오른 거예요. 1990년대 이후 처음이에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계속 혁신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고요. 20년 전에는 AI 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 흐름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을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적금만 넣으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해도 상관없고 상승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2.5% 고정이니까요. 안정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안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자산을 불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계세요. 홍대 근처에서 바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장사가 꽤 잘 되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사실 장사로 번 돈보다 투자로 번 돈이 더 많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8년 전부터 한 게 있어요. 매달 130만 원씩 미국 ETF에 넣은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주식이야. 가게에 재투자해. 미국 주식?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며. 중간에 코로나로 가게 문 닫을 뻔한 적도 있었고 2022년 하락장도 겪었어요. 근데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8년 뒤 그 사장님 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 아세요? 2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넣은 돈은 1억 2,500만 원 정도예요. 1억 5천만 원 이상이 불어난 거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가게는 내가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투자는 돈이 일해. 이게 진짜 달라. 반면에 같은 시기에 적금만 넣었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적금 안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일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일하는 동안 돈도 같이 일하게 하는 거죠. 적금은 돈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은행 금고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마 하는 거랑 같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돈한테 가서 일해, 새끼 치고 와 이러는 거죠.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투자는 무섭잖아. 주식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친구가 이 종목 대박난다 해서 한 번에 몰빵한다. 유튜브에서 이거 10배 간다 듣고 빚내서 산다. 조금 올랐다고 기분 좋아서 더 산다. 빠지면 공포에 판다. 레버리지 ETF, 옵션, 선물 같은 고위험 상품에 손댄다.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전혀 다릅니다.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는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499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전부 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때는 적금도 의미 없습니다. 은행도 다 망하니까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는 있어요. 투자의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이고 적금의 리스크는 장기 구매력 하락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투자의 리스크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적금의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 ISA 계좌라는 게 있어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63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거 쓰면 투자 수익에 대해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 이상 수익은 9.9%만 세금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15.4% 세금 내야 하는데 ISA 쓰면 훨씬 유리해요. 게다가 손익통산도 돼서 어떤 상품에서 손해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 나면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요.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엔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건 예금 얘기지만 투자와 예금을 적절히 배분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투자의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던가요?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적금 넣는 게 은행한테 더 이득이니까요. 자, 이제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비상금은 따로 빼두세요. 투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생활비 3돌 6개월치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넣어두세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 같은데요. 이건 투자용 돈이 아니에요.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 갈 일이 생기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쓸 돈이에요. 이 비상금이 없으면 투자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하필 하락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래서 비상금은 무조건 먼저 확보하세요. 2단계,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비상금 빼고 남는 돈, 그 중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투자하세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적립식 매수예요.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상품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살 수 있어서 편하고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미국 직접 투자는 환전해야 하지만 보수가 더 저렴하고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부터 해외 주식형 ETF의 배당 재투자 방식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당금이 따로 나오는 상품을 사셔야 합니다. 상품명에 TR이 안 붙은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라면 환해지 안 된 상품, 즉 상품명에 H가 안 붙은 환눅눅형을 추천드려요. 주가가 떨어질 때 환율이 보통 올라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3단계,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달에 시작해야지 하면 영원히 안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열어서 매달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ETF 사지도록 설정해 두세요.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하는 거 추천드려요.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자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쓸 돈이 처음부터 줄어들어서 생활비로 나가버릴 일이 없어요. 4단계, 절대 팔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10% 빠져도 팔지 마세요. 20% 빠져도 팔지 마세요.
30% 빠져도 팔지 마세요. 오히려 더 사세요. 세일이니까요. 아, 근데 더 빠지면 어떡해요? 더 빠지면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쌀 때 팔아요. 그리고 비쌀 때 사요.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버텨요. 5단계, 10년 이상 길게 보세요.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1년 수익률 보고 와 대박 하거나 망했다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뒤를 보세요. 그때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숫자가 진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은행은 예금으로 돈을 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2.5% 주고 그 돈으로 6% 이상 받아요. 그 차이가 은행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하면 그 돈이 은행에 안 들어옵니다. 증권사로 가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두 번째, 투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금은 쉬워요. 원금 보장, 확정이자 딱 두 마디면 끝나요. 투자는 설명할 게 많아요. 변동성, 분산 투자, 장기 복리, 시장 사이클. 은행 창구 직원이 이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도 없고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적금 팔면 편하죠. 민원도 안 들어오고요. 세 번째, 손실 나면 은행 탓하니까요. 투자해서 수익 나면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고 손실 나면 은행이 잘못 추천해서 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안전한 것만 팔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안전한 거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요. 네 번째, 금융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 받아본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적금이 제일 안전하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배우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적금만 넣을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건지. 정리해 볼게요. 적금은 원금을 지켜주지만 가치는 못 지켜줍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적금은 사실상 돈을 잃는 행위예요.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만들어요. 적금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요. 미국 우량 ETF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면 15년 이상 손실 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이거예요. 비상금 3돈 6개월치 확보하고 남는 돈은 미국 ETF에 매달 자동으로 넣어두세요. 그리고 10년 이상 절대 팔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영상 끝나고 바로 증권사에 열어서 적립식 투자 설정해 보세요. 10만 원이어도 30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숫자 보면서 그때 그 영상 보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